네, 의정부시의원 김민철 의원입니다. 그 첫 번째 질의인데 한참 기다렸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관련돼서 비서실장님께 이렇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거둬들이면서 그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물은 감소하는 반면 서초구 등의 재건축 이주 수요, 양천구 등의 학군 수요 등이 전세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값 상승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줄어들어 그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 시장 상황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이야기해 주시면은 조금 자세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책실장께서 네, 좋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매매 시장, 그다음에 전세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근의 전세가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남 지역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전세가가 동반해서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서 이제 전세가를 올리는 그런 작용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최선은 정부 판단으로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이나 신축 매입 약정과 같은 단기 대책을 시행한 한편으로 지금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이사 대책에 대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그 다음에 이사 대책의 도심 개발 쪽에서의 사전 청약분을 조금 더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OECD 평균에 못 미쳤던 공공임대 주택의 재고를 8% 이상으로, 그러니까 약 170만 호 이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20년 내에 대략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의 재고를 꾸준히 늘려가는 것도 시장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확실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보면 그 부동산 대책 중에 지금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크게 들리고 있는 거 듣고 계시죠, 실장님? 네. 네. 그 정부가 부동산 가격급증 주 원인으로 가계부채를 들면서 그 대책을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지난 5월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 NH농협은행 등 여러 은행이 가을철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출 포함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그럼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가계부채의 관리 문제는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과 꼭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계부채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4%, 5%, 6% 정도 연간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는 8 내지 9%까지 증가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화정책의 정상화 경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한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는 관리하고 있고요.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금년에 자체 제출한 총액 대출 한도를 이미 7월 달에 상당폭 넘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대출 혹은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세심하게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출 중단으로 인해서 그 실수요자가 정말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네. 그 또 최근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 통계가 기존에 이제 2만 3천 건의 표본수를 올해 10월에는 4만 6천 건으로 늘렸더니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9억 원에서 11만 1천억 원을 이렇게 크게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경실련 등 일부에서 부동산은 통계가 그동안 잘못되었다는 반증이라며 부동산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입안까지 잘못됐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최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사 대책도 불신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 표본 수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한번 설명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부동산원의 그 가격 통계는 통계청의 검수를 받아서 이제 국가 승인 통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그 통계 표본을 바꾸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래된 구축을 빼내고 이제 신규 주택, 신설 주택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질적인 표본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에는 아파트 표본을 17,000에서 35,000 정도 2배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추세나 시계열을 보면 일정한 흐름은 있지만 과거 통계와 약간 그 이격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일부에서 뭐 통계 조작이다, 왜곡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통계위원회에서 그 이제 국회에서 시민단체 여러 에서 그 지표를 좀 바꿔서 해달라고 그 요청이 있어서 그 설계를 재설계해서 이번에 나온 통계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승인통계의 굳이 신뢰를 조작을 높이기 위한 해가지고 높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맞지 통계 않는 말 하고 있는 거죠. 조작이라는 말씀은 대한민국 정부나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볼 때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